근데 여기 머리가 이쪽이 막 아프다 보니까,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 아프다 보니까 이건 치과적인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지난번에 치아와 턱관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턱관절이 안 좋으면 다른 질환과도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있는 질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단 턱관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육들, 저작계 관련된 근육들하고, 저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그런 골격을 구성하는 목, 어깨, 허리, 이런 이제 뼈대들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돼서 균형을 잘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균형을 잡는 근육들, 뼈대들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턱관절 같은 경우 너무 무리를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꽉꽉 씹다 보면은 이쪽에 관련된 근육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명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귀 쪽이 불편한 분도 있고, 또 이 저작근 자체를 또 너무 많이 씹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면은 머리 쪽에 관련된 측두근 관련해서 편두통, 이런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 관련해서 뭐 신경과나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그쪽에서 뭔가 치료를 했는데 뭔가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 약을 먹었을 때 너무 부작용이 심하고 힘든데 편두통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거나, 그런 두통이 지속된다거나 하실 때에는 이제 턱관절 관련된 측두근, 그냥 근육통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한쪽으로 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을 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과 선생님들이 모든 과의 질병을 다 잘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료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턱관절 관련해서는 편두통, 이런 이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 머리가 이쪽이 막 아프다 보니까,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 아프다 보니까 이건 치과적인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두통이 심각하신 분들은 이제 돌다 오시는 거죠. 두통의 원인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오시면 말씀드려요. 이쪽에서 잘 반응을 안 하시면 다른 내과적,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하실 수 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아프겠죠. 빈혈이 있어요. 어지럽고 띵하겠죠. 신경과적으로 편두통이 있어요. 그럼 신경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맨날 물어요. 물면 이 머리에 있는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 다리로 말하자면 계속 달리기를 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를 안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그 근육에 대한 통증은 근육을 이완하는 걸로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많이 갈고, 낮 동안 이를 물고, 혹은 내가 단단한 걸 많이 씹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육이 긴장해서 그렇게 생기는 측두근 때문에, 이 측두근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두근이 긴장을 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그럼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에는 일단 근육이완제, 약 드시는 방법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처음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물리치료하고 666 운동, 근육 스트레칭 기억나시죠? 근육을 쭉쭉 달리기 하고 스트레칭 하듯이 턱을 하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평소에 계실 때 턱에 힘 빼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했는데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근육의 문제였던 거죠. 그랬을 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치료를 더 하고 싶다 하면 측두근 자체의 근육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측두근 보톡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측두근 보톡스 했을 때 이제 편두통의 치료로 측두근 보톡스는 이미 엘러간사에서 FDA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체외 충격파 해서 근육 자체의 발통점을 찾아서 풀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통증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두통, 두통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경과적, 내과적, 그리고 턱관절 쪽으로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축두근 보톡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요? 이제 근육을 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처음에는 내가 잘 안 되니까 보톡스를 맞고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보톡스를 맞고 나서 바로는 효과가 없지만 한 2주쯤 후부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가 통증이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하면 근육의 문제였던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육 이완에 초점을 두시고 보톡스 효과가 있는 동안 근육 스트레칭,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거, 물리치료하는 거 이런 걸 반복하시면서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훈련을 잘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겠죠. 보톡스 효과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고 영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훈련을 잘해서 근육을 잘 이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한 번 맞고 잘 또 연습을 하시다가 안 아파졌잖아요. 보통 또 잊어버리세요. 안 아파지고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연습을, 이 근육 이완 연습을 잘 안 하시다가 한 다음 겨울쯤이라든지 뭐 일이 바빠지는 시점이라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똑같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6개월 간격이라든지 너무 뭐 이갈이가 심해서 그런 분들은 뭐 4개월에서 6개월 간격 그 정도 해가지고 보톡스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반복을 해서 맞을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근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측두근을 좀 줄이는 목적, 근육의 톤을 좀 떨어뜨리고 내가 이갈이도 좀 줄이면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만약에 내가 3번을 맞을 거면 뭐 한 1년 간격으로 3번을 맞는 것보다는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3번을 연달아서 시리즈로 맞으시는 것이 효과는 좋습니다. 똑같이 맞으실 거라면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의 전체적인 볼륨감 그리고 강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맞으실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